이제 미분계수를 할 겁니다. 미분계수 설명 잘 들어야 됩니다. 좀 어려워요. 그림을 하나 그릴 거고 우리가 이제 미분계수라고 하는 뭔가 조금 독특한 개념이 나옵니다. 저기 미분할 줄 아나? 우리 y는 3x의 제곱이다. 이 미분 보통 fx 이렇게 나오면 f 프라임 x가 우리가 미분한 거죠. 기억나? 이게 방학공학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이니? 미분을 한다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쉽게 풀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 미분계수의 정의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얘는 계속 나와요. 중간 때 나오고 기말 때 나오고 수능 때 나오고 모의고사 때 계속 나와. 그러니까 무조건 알아놔야 돼. 자, 그림을 하나를 좀 어렵게 그릴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있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게 fx입니다. y는.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a라고 할 거고 x좌표입니다. 요 점의 좌표를 지금 b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점하고 요 점의 좌표가 나오겠죠. 얘 간단하게 만약에 p라고 하고 요 점의 좌표를 만약에 q라고 하게 되면 p의 좌표는 얼마가 돼요? p의 좌표는 a, fa가 되겠죠. 반대로 q의 좌표는 당연히 b, 얘 대입하면 되니까 함수값이니까 fb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p를 나타내자면 p는 a, fa가 될 거고 q의 좌표값은 b, fp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쉽죠 되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평균 변화율. 뭔가 말이 좀 그럴싸해 보이지만 평균 변화율은 쉽게 말하면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직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 점하고 이 점, 즉 P하고 Q를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왜? 부점이 나와 있잖아. 부점이. 우리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기울기는 자 B-A분의 자 FB 마이너스 FA 이렇게 구하죠? 이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죠. 이게 바로 구상한 용어로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은 간단하게 두 점을 지나는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 생기겠죠. 이렇게 직선이 하나 생기면 이 직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조금 고상한 표현으로 평균 변화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뿐입니다. 이건 되게 쉬워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되는데 자, y축이 만약에 이렇게 쓰면 이거 원점이죠. 원점이고, 그러면 우리가 요 길이 있죠. 이제 이 설명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데 일단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반드시 걔를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길이를 우리가 델타 x라고 할 거야. 그럼 델타 x는 얼마예요? 얘에서 얘를 뺀 거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델타 x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b 빼기 a입니다. 간단하죠? 얘가 3이고 얘가 5면은 이 길이 그냥 5 빼기 3으로 해서 2로 우리가 쉽게 찾아내잖아. 자, b 빼기 a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하나의 식을 더 표현하게 되면 요 길이가 a죠. 요 길이는 델타 x죠. 그럼 b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아니면 이항이 되니까 b는 이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a 플러스 델타 x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델타 x 값으로, 이 델타는 변화량입니다. 물리에서 배웠죠? 보일 때 과학했잖아. 이 델타가 변화량의 값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울기가 델타 x의 델타 y인데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도 잠깐 했는데 그냥 이거는 변화량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 뿐이니까, 그러면 요 길이를 델타 x라고 하게 되면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해도 되고 아니면 a랑 델타 x를 더한 게 얼마다? b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평균 변화율인데 이제 평균 변화율을 조금 어렵게 표현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자 평균 변화율은 그냥 b-a분의 fb-fa를 실제로 구해요. 이렇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으로. 근데 우리가 a하고 b 대신에 델타 x라는 거를 하나 써서 b를 제거할 겁니다. 그럼 b 대신에 뭐를 대입하겠다는 얘기예요? a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할 거고 분모인 b-a는 뭐로 바뀌어요? 분모인 b-a는 뭐로 바뀌어요? 델타 x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요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 델타 x에 자, b 대신에 뭐가 들어갈 거야? b 대신에 자, 요 식이 분모는 델타 x가 들어갈 거고 b 대신에는 얘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f에 a 플러스 델타 x가 되고 빼기 fa. 자, 평균 변화율에 대한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즉 b를 제거한 겁니다. 그리고 델타 x라고 하는 새로운 문자를 하나 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요 식도 평균 변화율이고 요 식도 평균 변화율입니다. 근데 주로 얘로 풀어요. 요 놈을 이용해서 평균 변화율을 푸는 거고 얘는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하는 뭔가 새로운 걸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식일 뿐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델타 x 대신에 자 h를 대입합니다. 자 델타 x 자리에다가 h를 대입하게 되면은 요 놈 대신에 문자가 h로 바뀌고 요 놈 대신에도 문자가 h로 바뀌니까 평균 변화율에 대한 식이 이렇게 바뀌죠. 자 그러면 자 이쪽 잠깐 지울게요. q. 그럼 이제 요 식이 평균 변화율이 돼요. 평균이라고 할게요.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되고 자 원래는 요거였는데 자 문자 바꿨고 델타 x 대신에 h를 대입해서 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바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구한 평균 변화율은 요 직선의 기울기예요. 요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에다가 극한값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균 변화율에다가 리미트 값을 구할 겁니다. 리미트 값인데 어떤 리미트 값을 취할 거냐? 자, 델타 x를 0으로 가게 할 거예요. 델타 x가 0이 된다는 얘기는 a랑 b가 거의 똑같은 상태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처음에 q라는 놈이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되면 평균 변화율은 얘죠. 근데 평균 변화율이 무슨 값을 구할 거야, 우리가? 리미트 값, 극한값을 구할 겁니다. 근데 어떤 극한값을 구할 거냐?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b가 점점, q라는 점이 점점 이런 식으로 향해 가면서 거의 여기 가까워지겠죠. q가 만약에 여기 있게 되면 평변은 이게 될 거고 q가 만약에 여기까지 오게 되면 평변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델타 x인데 우리 델타 x 다시 무슨 문자로 바꿨어요? h란 문자로 바꿨으니까 결국 무슨 극한값을 구할 거다? h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할 거야. 그럼 h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해보면 결론적으로 q라는 놈이 p에 최대한 가까이 가겠죠. 사실상 둘이 뭐 하는 거예요? 사실상 둘이 접하는 겁니다. 합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q가 여기에 최대한 가까이 가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직선의 기울기는 이게 되고 사실상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아질 거예요. 왜? p하고 q가 결국은 똑같아질 테니까. 그래서 자, 요 식이 뭐라고요? 요 식의 평균 변화율의 무슨 값? 리미트 값이죠. h가 얼마로 갈 때? 0으로 갈 때. 자,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우리가 얘를 뭐로 정의할 거냐?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럼 순간 변화율은 뭐가 돼요? 평균 변화율의 무슨 값? 극한값. 그리고 순간 변화율이란 표현 대신에 마음에 안 드니까 좀 더 고상한 용어로 이 식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할 거냐? 미분계수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은 뭐라고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거기에 h가 0으로 갔을 때 극한값을 구하게 되면 걔는 순간 변화율.
근데 순간 변화율이나 미분계수나 무슨 말이라고? 똑같은 말이라고. 요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요 개념. 그래서 거기 자 52페이지 간단하게 보고 잠깐 정리하고 있어.